오늘 목요일 단도직입 시간입니다. 오늘 대선 전국과 그에 따른 지방선거 파장, 장종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과 차주모 국민의힘 수석 전문위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지지율 얘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지금 대선을 100일 남겨둔 시점에서 한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역전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정정화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흔히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드는 순간 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 진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현재 5% 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쫓아가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여론조사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11월 5일이었나요? 그때 결정이 되고 그동안 누려왔던 컨벤션 효과가 빠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선대위를 전면적으로 쇄신을 했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그동안 민주당과 그리고 후보에게 일부 실망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사과와 그리고 개혁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이번에 지지율 격차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요. 흔히 선거의 중요한 요소로 구도와 인물 그리고 정당을 꼽게 되는데요. 이번 대선은 무엇보다도 인물 경쟁이 가장 주요한 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선은 특히나 미래지향적 투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이재명 후보가 우위를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섣부른 판단은 안 하고 겸손하시면서도 우세를 좀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차주모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저희 당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위기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0.9% 차이로 오차 범위 내지만 그 채널 A 조사에서는 저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히 역전이 돼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 오히려 더 근래 그 30일과 12월 1일에 조사했던 그 매경 그 MBN 조사를 보면 네. 여전히 저희 당의 윤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심각한 것은 뭐냐면 10% 이상 차이가 났던 그 추세가 지금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당내 지금 여러 가지 분란 때문에 예. 국민들께서 지금 저희 당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감이 크다. 대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담론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 우리 당 안에서 내부적인 문제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지지율이 하락한다 그런 이제 진단할 수 있는데 오늘 그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전 대표가 만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이 힘을 합쳐서 하나로 나갈 때만이 정권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더 쇄신하고 예. 더 각오를 새롭게 다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느 당도 지금 이렇게 섣부르게 우세를 점치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예. 이제 한창 조심해야 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아침마다 뉴스를 보는 유권자들은 조금 한숨이 예.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맞습니다. 요즘 대선 후보들이 왜 이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예. 개인 SNS에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는 글을 남기고 잠적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바로 어제 김해공항에서 저희 KBS 기자들이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촬영을 해서 그 화면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나가기도 했었는데 이게 잠적이 아니라 잠행이었구나. 이제 부산을 기습 방문하고 오늘은 또 제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잠행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예. 어떻게 당에서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 그 보도에 보면 네. 그 제주도 그 4.3 공원에 가서 참배하고 그리고 유족들하고 간담회하고 그리고 식사도 같이 했는데 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의 이제 전향적인 입장을 이제 그 유족들에게 설명을 드렸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홍보 미디어 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무를 완전히 나간 것은 아니고 네. 제가 그 우리 중앙당의 그 홍보국장하고 한번 연락을 해보니까 여전히 그 당무에 대해서는 그 소통하면서 챙기고 있다. 네. 그런데 이제 분명히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힘을 하나로 모아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각자의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큰 뜻을 가야 되는 그 길에는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윤석열 후보하고 예. 이준석 당 대표가 만나서
그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소통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네.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무 거부는 아니다. 예, 이런 예,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묻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당 장악이 완료가 되었다.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이다라는 표현과 함께 이 후보를 비난했던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를 또 징계까지 하면서 역시 민주당도 내홍을 겪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원팀이 아직도 안 된 건가요? 그 실제로 10월달에 이제 우리 당 대통령 후보의 경선이 끝나고 네. 뭐 일부 당원들 간에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은 뭐 보도도 많이 나오기도 했었으니까요. 네.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뭐 그 경선 기간 중에도 사실 당원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게시판에 잠시 멈춤 기간을 갖기도 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그럼 다시 열렸나요? 아니요, 지금 당원 현재 좀 게시판을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닫아놓은 상태죠. 지금 이제 사실 이제 당원 게시판을 닫아놓는 것이 예. 지금 여러 가지 그러한 분란과 지금 소란들에 대해서 지금 당이 중재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아, 중재의 일환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 경선 기간 중에 했었던 게시판의 잠시 멈춘 기간을 다시 한번 한 것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일부 우리 당원들 중에서도 경선 과정에서 좀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을 정말로 잘 안고 보듬고 함께 나갈 때만 이 대선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뭐 그러한 갈등들이 현재 뭐 물밑에서 실제로 있긴 하지만 네. 그게 뭐 원팀을 해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한편 선대위와 최고위 오늘 일정을 취소했어요. 예. 네, 이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 당의 최고위원회는 주로 월요일, 예. 목요일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 열리는데 예. 최고위원회는 안건이 없으면 이 뭐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뭐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이제 선거대책위원회는 대통령 후보가 주재를 하는데 저희가 발대식을 다음 주 월요일 날 예. 오후 2시에 그 올림픽 공원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선대위 체제가 완전히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두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고 지금 이제 우리 당의 원로들도 이 당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하고 그리고 같이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도 이제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네. 뭉쳐야 된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당내 분란은 수습이 되고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 우리의 모든 힘이 하나로 모아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 후보가 나올까요? 우리 홍준표 후보도 네. 나름대로 당원으로서 네, 또 네.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젊은 층으로부터 상당히 그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완제적인 역할을 하고 예. 지금 뭐 정권을 갖다가 찾아오지 못하면 네. 다 역사의 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한편 민주당은 선대위 개편을 사실상 마무리했는데 네네.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에 대한 개인사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네. 평가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원래 이제 기존에 16개 본부를 6개로 좀 통합을 했습니다. 예. 통합을 했고 이번에 이제 본부를 그 선대 본부를 이제 완전히 이제 좀 간소화를 하고 이제 기동력을 높이는 그런 선대위로 구성을 했는데요. 뭐 특이하게 이번에 예전에 저희 어릴 때 네. 보통 쌀집 아저씨라고 불렸던 이제 김영희 PD가 이번에 예. 홍보본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예. 뭐 이경규의 몰래카메라나 뭐 나는 가수다 네. 이런 것들을 착한 기획했던 냉장고 같은, PD인데요. 그분이 이번에 홍보본부장을 맡았던 것도 이번에 선대위 구성의 하나의 뭐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앞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는 지금 선대위 구성을 두고 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민주당은 뭐 경남도당도 현재 지금 12월 7일까지 지금 선대위 이제 함께 하실 분들을 우리 도민들을 상대로 지금 공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 입장으로서는 지금 열린 선대위의 구성 예. 바람직하고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 52시간제는 좀 철폐해야 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앞서 우리 기사에서도 보셨지만 심상정 후보는 주 4일 근무제를 얘기하면서 이재명 후보 역시 지금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최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로 상반된 모습이죠. 네. 이 논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도의원이 되기 전에요. 그 비정규직 노동자로 5년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예. 저희 윤석열 후보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120시간 네. 그리고 뭐
뭐 최저임금제도 지금 현재 뭐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저는 과로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예전에 혹시 글로 배웠어요 시리즈 아십니까? 글로 배웠어요. 글로 배웠어요. 아, 글로 배웠어요. 뭐 글로 연애를 배웠어요. 글로 배웠어요. 예, 연애를 글로 배웠어요. 네네. 축구를 글로 배웠어요. 네네네. 이런 얘기들은 그 분야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네네.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요즘에 윤석열 후보의 행보를 보면서 이분이 뭐 여러 가지 과외도 받고 했다고는 하는데 네. 정치를 글로 배운 게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고요. 네. 이게 노동이라는 것은 우리 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지금 노동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좀 지금 기득권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네.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차 의원님. 예. 그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주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그 3개월, 6개월로 조금 더 확대를 하자는 거죠. 네. 그렇게 지금 이제 근로시간이 너무 딱딱하게 이렇게 법에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어떤 업종이라든지 이런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적응하기가 어렵다. 네. 특히 영세 업종의 회사들도 적용하기가 어렵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유연하게 탄력 근로제 쪽으로 나아가자는 취지가 조금 오해된 측면이 있는데 당연히 누구나 그 근로자들은 적게 일하고 네. 고임금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업종이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획일적으로 하나의 법 제도로 묶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탄력 임금제가 사실 국회에서 그 법안이 논의되다가 거의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그 지금 공감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법안이 그러면 누구를 위한 법안이냐? 근로자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예. 소득은 줄고 오히려 갈수록 일자리가 줄기 때문에 네.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하자 하는 네. 것이 우리 후보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화 도의원과 차주목 수석전문위원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